선택이 귀찮은 당신에게 콘텐츠를 추천해드립니다. 일치월장. 안녕하세요. 일치월장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일치월장은 청취자분들을 위해 일일이 취향에 맞춰 월마다 장르별 작품을 추천해드리는 채널로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사는 현대인을 위해 저희 알고리즘 지기들이 한 달에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며 선별한 작품들을 큐레이션하는 방송입니다. 저희 10월 큐레이션 컨텐츠의 대주제는 바로 시작이 두려운 이들에게입니다. 일치월장의 시작을 함께 해주시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들께 처음이라 두려운 시작이지만 일단 직진할 용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 앞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바로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입니다. 서울대를 졸업해 드라마 보조작가로 일하지만 서울에서 당장 잘 집이 없는 지호와 머릿속에 영끌에서 산 집뿐이라 같이 살며 집을 관리해줄 세입자가 필요한 하우스푸어인 세이가 한 집에서 함께 살며 벌어지는 일을 다룬 로맨스 작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 드라마로 뽑는 작품인데요. 이게 또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라는 말에 딱 맞는 작품이죠. 저도 N회차 관람한 사람인데 매번 언제쯤 안 울고 볼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공감하게 되는 드라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찾는 이유는 바로 현실적인 주제인데요. 세입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 하우스푸어, 비혼주의, 가부장 사회 속에서 진짜 살고 있을 것만 같은 캐릭터들이 처음인 하루하루를 살면서 바보 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를 받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모든 에피소드 제목이 땡땡땡은 처음이라 일 정도로 처음이라는 키워드에 과몰입한 드라마인데요. 우리 모두 처음이라 두렵지만 주인공들처럼 그래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받아보고자 일치월장의 첫 번째 작품으로 이번 생은 처음이라 큐레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름 한 번씩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치월장의 썸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 저는 빼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MC를 맡고 있는 네온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1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2장 코너 이름은 안녕하세요. 근데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입니다. 연기를 잘하시네요. 저희가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인사 의뢰처럼 MBTI를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드라마 등장인물들의 MBTI까지 탈탈 털어 추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이 드라마에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남세희 역을 맡은 이민기 배우님이 연기하셨죠. 남세희 역할과 정소민 배우님이 연기하신 윤지호 역의 MBTI를 한번 저희가 추리를 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다들 잘 생각해 오셨겠죠? 그럼요. 그러면 남세희부터 한번 저희가 집중 탐구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 이랑 아이 중에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말해보는 거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아이. 역시 100%로 아이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썸머님 혹시 왜 아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아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일단 이분 남세희의 취미는 축구복이에요. 그렇죠? 근데 축구를 밖에서 친구들과 맥주 마시면서 보는 게 아니라 집에서 혼자 고양이와 보죠. 맞죠, 맞죠. 이 취미를 가진 사람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이 고유의 특성이자 취미예요. 맞아요. 빼미님은 왜 아이라고 생각하시죠? 이거는 저희가 만장일치가 나와서 알 것 같지만 그리고 보신 분들도 다 공감할 텐데 솔직히 저는 하나의 장면을 못 뽑겠어요. 그냥 모든 게 아이다. 모든 게 나는 아이다를 뿜뿜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 역시 세이가 무조건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아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집순이다 이잖아요. 네, 세이만큼 집순이인 사람을 저는 현실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집회사 인간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 것도 약간 몰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N 대 S 한번 말해봅시다. 하나 둘 셋 S. 역시 너무 명백해요. 이분은 맞아요. MBTI가 쭉 일치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왜 S라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이
남세희가 관심이 있어 하는 게 딱 세 가지인데 본인 자신, 그리고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 그리고 집이에요. 대출을 받은 맞아요. 집. 근데 집이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작품 내내에서도 뭔가 공간,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말을 하는 걸 그쵸.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음. 사실 집이 없으면 뭐 살 수 없기 때문에 의식주에 굉장히 꽂혀 있는 걸 봤을 때 저는 S, 현실주의자형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게 대출금에 모든 이 신경이 다 가 있잖아요. 이거는. 맞아요. 근데 대출금이라는 거는 뭔가 꿈이라기보다는 내 현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현실적인 S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이 뒤에서 말하겠지만 그 정소민, 윤지호랑 말하는 방식이 되게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NS를 추렸는데 그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오. 하겠습니다. 궁금하게. 저는 이미 고양이와 집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S라고 생각한 또 다른 이유는 이 뒤에 욜로 인생을 사는 봉남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이 세이가 봉남이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경계태세거든요. 저렇게 산다고? 약간 이런 느낌의 맞아요. 태도를 세이가 항상 보여주고 그 봉남이가 집 가격과 맞바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걸 보면서 세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아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역시 세이는 현실적인 집에 투자하는 S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하나 덧붙여도 될까요? 그럼요. 어떤 지호랑 아까 대화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을 할 때 항상 자기의 경험에 근거를 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이래보니 이런 것 같더라고요. 맞아.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네요. 근데 그게 굉장히 직관보다는 약간 경험 그쵸. S? 맞아요. 같아 보였어요. 그렇다면 이 다음 것도 너무 쉽긴 한데 F 대 T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T. 답이 정해져 있는 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느낌인데 정답이 있는 문제 아닌가요, 이거? 자, T는 왜 T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냥 T예요. 저는 T 매너가 좋은 부분에서 어. T라고 느꼈어요. 어, 그러니까 그 세입자 신분일 때, 그러니까 둘이 어떤 사랑의 감정이 피지 않을 때 굉장히 매너 있게 대하잖아요. 뭐 어두우실 텐데 뭐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던가 아니면 인사하는 방법. 근데 그게 저는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고 이렇게 인간에게는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어떤 기재에서 나온 행동들이 아닌가. 거기서 T식 다정합니다. 경험담? 그렇죠. 그렇대요. T들은 그렇대요. 동질감이다. 어, 나랑 쌤쌤. 저는 왜 T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신피질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호를 위로할 때 신피질은 인간에게만 있다. 고양이는 신피질이 없어요. 이러면서 막 위로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F였으면 좀 더 감정적인 위로를 줬을 것 같아요. 공감하는. 그럴 수 있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F였을 텐데 냅다. 근데 신피질이 있어요. 막 이러면은 약간 위로를 해주고 싶은 T식 위로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T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오님은요? 제 생각에 T는 효율 추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아무리 제가 하우스푸어고 아무리 집대출금이 많아도 저 방에 세입자를 놓고 싶다라고 생각만 하지 진짜 드릴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F로서. 근데 세이는 바로 추진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심지어 몇 년을 이렇게 더 받아서 한 30년 정도 뒤면은 갚을 수 있겠다. 그런 하우스메이트를 이런 사람을 들여야지. 이런 효율까지 다 따지는 세이를 보면서 이거는 T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정답을 맞추러 한번 가볼게요. P랑 J. 자, 하나, 둘, 셋. J. 이거는 제가 방금 말한 거랑 J가 조금 맞닿아 있는 것 맞아요. 같아서 맞아요. 바로 말을 하자면 어떻게 자기가 이 집 대출금을 갚아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30년 계획을 이미 짜놓은 사람이 바로 세이고요. 그리고 하우스메이트를 구할 때도 그냥 저기 살 사람을 구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 항목을 되게 여러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표를 만들었죠, 막. 표를 만들어서 여기 이 점수가 이 사람은 높고 이래서 합격, 이 사람은 이래서 불합격 이런 걸 매긴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완벽한 하우스메이트를 구하는 세이를 보면서 이거는 뼈제이다
음. 100% J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저의 피셜이지만 P들은 뭐 좋아하는 사람이나 안 그러면은 호감이 가는 대상이 있을 때 J처럼 행동하고 J들은 호감이 생기거나 안 그러면 약간 내 삶에 변수를 주고 싶을 때 계획적이지 않게 행동한다고 생각하는데 세이가 지호 때문에 뭐 갑자기 남산 거기를 막 뛰어가고 뛰어가고 막 찾고 안 그러면은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연차를 쓰고 네, 부모님 댁에 내려가고 그러는 거 보면 굉장히 무계획적이고 우발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이게 제이의 삶에 뭔가 변수가 됐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이 같아요. 오,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하셨다니. 이 논리가 맞다면 P랑 J랑 사귀어야 되네요. 아, 둘이 찰떡이네.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둘이 서로 좋아하면 한 명은 무계획적이 되고 한 명은 계획을 세우는데 딱 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제라고 생각을 한 게 정소민님의 어떤 특징들을 엑셀에 정리를 하는 장면이 지호? 나와요. 지호의 특징을 뭐 예를 들면은 뭐 어쩌고를 못함, 뭐를 못함, 코를 곰 막 이런 거를 엑셀에 정리를 하잖아요. 특징을 그런 걸 봤을 때 아 이건 진짜 P는 안 된다. 진짜? P는 못해요. 저 그건 좀 무서웠는데 왜 관찰일지 나 강낭콩인가? 장난콩이요? 방학 숙제인가요? 어머 세상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ISTJ가 나왔네요. 세이는. 그렇네요.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ISTJ가 그거래요.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래요. 와우. 근데 딱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논리를 빼면 또 세이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세이는 ISTJ에 딱 맞는 인간인데요. 근데 반면에 지호는 조금 나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지호의 MBTI를 탐구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E랑 I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I 하나 둘 셋 I. 오! 이거 좀 나뉠 수도 있겠다 살짝 싶었는데 고민했는데. 왜 I라고 선택하셨나요? 왜냐면 그냥 사람 자체가 분위기가 아이의 분위기예요. 그분은 약간 좀 활달은 하거든요. 그쵸, 근데 보면은 친구가 2명밖에 없잖아요. 제 이유랑 똑같아요. 친구가 많이 없다. 그걸 보면 이 사람은 아이라고 왜냐면은 깊게 맞아요. 좁게 사귀는 게 약간 아이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봤을 땐 아이다. 저는 비슷한데 친구가 많이 없을 수는 있는데 왜냐면 저는 외향인이어도 진짜 친한 친구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명수가 차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욕심이 좀 있어서 내 친구가 2명밖에 없는 걸 굉장히 서운해할 수 있는데 지호는 결혼식장에 딱 친구 2명만 와도 괜찮아요. 충분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걸 보고 아이일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오. 네오님은요? 저도 비슷한데 일단 지호가 말하는 투 자체가 굉장히 조곤조곤하고요. 그 데시벨이 올라가는 거 근거 없이 그냥 분위기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얘네가 학창 시절에 친구들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보면은 이 지호의 친구인 호랑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걔는 이제 딱 봐도 ENFP. 슈퍼이. MVP 느낌이 확 나요. 그래서 호랑이가 약간 먼저 다가가잖아요. 맞아요. 지호나 수지한테 그걸 보면서 지호는 다가오는 친구를 받아들이는 아이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S랑 N 이것도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N. 오? 저희 정답이 있었나요 이거? 텔레파시를 통하네요. N이라고 생각하신 이유 궁금합니다. 이거 한 명은 S 나올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지호도 사실 집에 굉장한 무게감을 두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이건 조금 편견이긴 한데 작가 지망생과 글을 쓰는 사람은 N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게 있어요. 상상을 그쵸. 많이 하려면 좀 그런 게 재미있어야 본인도 직업으로 삼고 싶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데 지호가 어쨌든 드라마 작가를 30살까지 꿈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30살까지 드라마 작가가 된 것도 아니고 보조 작가로 그쵸. 계속 쓰고 있는 이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먼트가 S라면은 이미 나 30대인데 이제
변변한 그만해야지. 네, 이래요? 직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무래도 N보다는 더 많이 할 것 같아 보이는데 지호는 어쨌든 계속 글을 쓰고 싶어하는 모먼트가 드러나는 걸 보면 아마 N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호가 세이보다 좀 더 결혼에 대한 환상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아서 아, 결혼에 대한 자세에서도 이거는 N이다라는 생각이 좀 했습니다. 썸머님은요? 저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세이랑 되게 대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호는 항상 얘기를 할 때 항상 뭔가 비유적인 표현을 앞에 깔고 시작을 해요. 맞아요. 엄청 많이 항상. 써요. 뭔가 19호실 얘기도 그렇고 아. 19호실이 있대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혼할 때도 그 인터미션 얘기를 하잖아요. 갑자기. 뭐 하는지 안 궁금하세요? 이러면서 항상 뭔가 앞에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뒤에 자기 얘기하고 이 대화의 양상이 이건 무조건 N이다 그러네요.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음. 반면에 세이는 안 그래요. 맞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자기 할 말을 하죠. 그냥. 맞죠. 그래서 N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죠. 세이 너무 단도직입적이에요. 막 거절 잘하시는 분이 거절 왜 못했어요? 막 이러고. 공감합니다. 자, 그러면 F랑 T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F. 아, 이것도 답이 있었나? 답이 있었네요, 이게. 캐릭터 구축을 굉장히 잘하신 잘하셨네요. 것 같아요, 작가님이. 작가님 대단하시네. F라고 생각한 이유도 들어봅시다. 근데 이게 살짝 세이랑 대비가 돼서 F처럼 느끼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호랑이나 수지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그렇게 막 따뜻하게 맞네요. 대하지는 않지 않나요? 맞아요. 막 감정이 엄청 풍부하지도 않고 엄마한테도 그렇게 막 틱틱대고 뭐 그거는 이제 지역이 조금 섞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전 조금 헷갈렸어요. 반반일 것 같은데 그래도 F에 가까울 것 같다라고 해서 F라고 말을 했습니다. 레오님은요? 저도 딱 제가 F반 T반 사람으로서 그쵸. 지호도 F반 T반일 것이다. 제가 엄마한테 하는 태도가 지호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좀 저도 친구들한테는 좀 T처럼 친해질수록 T처럼 하는 재질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보면 T 같긴 한데 어쨌든 지호가 세이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나 감정의 동요를 보면 맞아요. F에 훨씬 가깝다라는 맞아. 생각이 들어서 이게 사랑 탓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F반 T반인데 F에 가깝다. 원래는 F인데 삶이 좀 T로 만든 것 같기도 하다. 그쵸. 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빼미님이랑 약간 의견이 나뉘는 게 저는 학창 시절 그 모습을 보고서 F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수지랑 호랑이가 극단적인 T랑 F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둘이 양 극단에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지호는 항상 수지보다는 그러니까 호랑이 편에서 위로를 해주는 쪽의 스탠스를 많이 취하거든요. 맞아요. 둘이 싸웠을 때 울지 마 하면서 위로해 준 것도 그 지호가 맞아요. 호랑이를 위로해 준 거고 항상 둘이 뭔가 극단에서 갈등이 있을 때 그래도 이제 수지한테 야 너무 그러지 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호의 스탠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래도 F 쪽에 가깝지 않는가 사람이. 맞네요. 공감 위로를 항상 지원해줬던 것 같아요. 호랑이한테. 소파 때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F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호 마지막 P랑 J만 하면 되나요? 네, P랑 J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J. 갈렸다. 드디어 갈렸네요. 지금 몇 대 몇이 나온 거죠? P 둘 대 J가 한 명인 것 같은데 한번 J의 의견 먼저 그러니까요. 들어볼까요? 궁금하다. 저는 일단은 INFP보다는 전체적으로 INFJ 느낌일 것 같았고요. 전체적인 느낌. 그 완성됐을 때 바이브가 있잖아요. 그것도 맞네요. 그랬고 왜 P보다 J라고 생각을 했냐면 지호도 굉장히 계획적으로 미래를 좀 꾸려나가요. 왜냐면 결혼을 갑자기 다시 하겠다고 한 것도 물론 거기 이제 연애 감정이랑 다양한 게 섞여 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세희랑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거 1년마다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희 결혼 프로세싱은 이렇게 되죠 하는 것도
본인도 되게 주도적으로 계획을 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가지만은 않았다고 생각해요, 마냥. 그래서 얘도 좀 계획적이다, 지호도 좀 계획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제이라고 했는데 두 분은 어디서 P라고 느끼셨어요? 저는 그 남해를 내려가겠다는 모먼트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요? 어쨌든 김장? 아니요. 따라 내려간 거? 지호가 자기가 잘 어쨌든 서울에서 글을 쓰다가 물론 엎어졌지만 다시 서울에서 극복하려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수지한테 그냥 남해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물론 지호가 남해에서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안 짤 인물이라고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남해를 가는 건 굉장히 큰 결정인데 되게 단시간에 그래도 남해 가야겠다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결혼해야겠다, 서울에 남아야겠다. 그 이유가 이해는 되지만 이 변하는 속도가 빠르다. 네, 보니까 이거는 제이면은 스트레스 받을 속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피해 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대사를 보고서 생각을 한 게 있는데 그 세희가 서운하셨어요. 제가 선 그어서 이렇게 둘이 얘기하는 장면 있잖아요. 맞아요. 그 복남이 일이 있고 나서 근데 그러고 나서 각자 방에 들어갔을 때 그 지호가 전화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2년 뒤에 일 같은 거는 생각 안 한다. 그니까 선 긋지 말아라. 나는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당장 2년 뒤에 일도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그냥 P라고 자기소개를 했네요. 제일 거기서.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 반박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이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사랑할 때는 J와 P가 바뀐다고. 근데 그 말이 진짜 내 진로를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너와의 관계에서 2년 뒤에 끝을 보지 않겠다. 그거였잖아요. 세희한테 선 긋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얘기도 있었어요. 그 전에도 제가 어떻게 드라마 보조 작가가 됐는지를 아세요? 이러면서 저는 당장 내일 일 같은 거 생각 안 해요. 이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반박해 받아들이셔야 보시죠. 될 것 같은데. 2대1로 밀리네요, 제가. 그럼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세희는 ISTJ였는데요. 지호는 INFP로 비슷한 듯 다른 부분이 더 많네요. 둘이 지금 다 다르네요. 제이신 부분이 용납을 못하고 계신 거. 하나 빼고 다 다르네요. 네, 두 역시. 인물이. 둘이 집 좋아하는 거 보니까 그것만 그러네. 똑같을 줄 알았어. 맞아.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한 거지. 맞아. 집 때문에 한 거니까. 그러면 왜 이들이 집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저희가 계속 말을 하는지 작품 집중 탐구 시간으로 넘어가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장 작품 집중 탐구는요. 일치월장 방송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알고리즘 지기님들의 시선으로 중요한 장면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요. 서른이라 처음이라 1화에 나온 장면인데요. 썸남인 박감동에게 차인 지호와 그 모습을 목격한 세희의 첫 만남 장면입니다. 이 드라마 보조작가로 활동한 지호는 박감독을 짝사랑하지만 박감독은 여자친구가 있으면서도 지호를 어장관리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3년의 짝사랑 끝에 지호가 알게 된 그 순간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던 세희도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잠시 뒤 세희와 지호는 집 가는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또 재회하게 되는데요. 서른이 되도록 호의와 호감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화가 난다고 말하는 지호에게 세희는 신피질 이야기로 위로를 꺼냅니다. 신피질의 재앙이네요. 20살, 서른과 같은 인간의 시간 개념을 담당하는 부위가 두뇌 바깥의 신피질입니다. 고양이는 인간과 다르게 신피질이 없어서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해도 우울해하거나 지루해하지 않아요. 20살이니까 30살이라서 40인데 라는 시간에 자신을 가두는 종족은 지구상에 오로지 인간뿐입니다. 30도 40도 고양이에겐 그저 똑같은 오늘일 뿐이죠. 예사롭지 않은 위로를 하는 세희인데요. 이 세희의 신피질의 재앙 이야기 본인이 지호라면 위로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엄청요. 엄청까지. 저는 위로 같다. 같다 정도. 같다. 위로 축이다. 위로다. 위로의 형식을 띠고 있다. 본인이 위로로 받을 수는 없지만 저 사람의 의도는 알겠다 이 정도인가요? 저는 위로다. 위로다. 네. 왜인데요?
되게 충격을 받으셨나 네, 봐요. 궁금합니다. 위로라고 생각하신 이유. 이전에 사전 정보를 말씀드리면 저희 셋도 그 호랑 수지 지호의 관계와 비슷한 것 같은데 맞아요. 빼미가 약간 T 쪽에 그 많이 중간에 가깝고 있고, 썸머가 저, F 쪽에 있고 그 중간이 네오님이에요. 네오님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다들 위로라고 느끼긴 하네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썸머님은? 저는 근데 이거를 제가 실제로 안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위로라고 느꼈나 아니면 잘생긴 남자가 말해서 위로라고 느꼈나 그건 모르겠지만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네네네.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니까요. 근데 내가 지호였으면 이 말이 되게 위로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호는 일단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할 만한 구석이 지금 하나도 없었잖아요. 드라마 작가로서도 엄마한테도 가족한테도 친구들한테도 뭔가 이걸 어떻게 말을 해요. 이 좀 부끄럽잖아요, 말하기가. 근데 그런 와중에 아예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신피질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를 하는 게 전 되게 고마웠을 것 같아요. 이 신피질 얘기 자체가 결국에는 그니까 나이에 얽매이지 마세요라는 말을 한 거잖아요. 그 마음이 전달됐으면은 엄청 그쵸. 고마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갈까지 한 게 아닐까. 지호에게 완전 입을 해주셨네. 제 생각에도 저도 왜 위로 같다라고 했냐면 위로의 형식을 굉장히 띠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해주신 것처럼 이 앞뒤 상황을 보면 얘네 처음 만났잖아요. 모르는 사람인데 세이가 어쨌든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쓰면 그냥 뭐 사실 웃고 가도 지호가 저렇게 차이는 걸 보고 웃고 가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세이가 그렇다고 무작정 지호한테 공감을 해주고 같이 울었으면 더 저는 별로였을 것 같아요. 근데 세이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이 텍스트의 문구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해결책을 주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쵸. 저는 위로는 해결책의 포인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로다라고는 모여를 하지 못하겠으나 처음 보는 사람인데 해결책을 주는 것도 웃기기 때문에 그쵸. 처음 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형식의 위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해결책을 전 줬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진짜요? 어디가 해결책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공감적 위로는 너가 힘들었겠구나. 저도 힘들어요. 뭐 아니면 이래서 힘드셨군요. 그렇지만 누구나 짝사랑할 때 있죠. 뭐 이런 게 공감식 위로고 왜 해결책을 줬다고 생각하냐면 이 말을 듣고 아하 모먼트가 생겨서 다시 내일 으쌰하고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줬잖아요. 그치? 고양이한테는 이거 똑같지. 약간 이런 뭐랄까 새로운 생각을 심어준 것 같아서 그게 어떤 해결 포인트를 전 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세이가. 맞네요. 네. 제가 말한 거는 이래라 저래라 모멘트였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은 하지 않아서 그래서 좋았다. 그렇다면 자, 저희가 고양이로 살지 인간으로 살지 결정하는 타임인데요. 저희가 인간으로 태어났어. 너가 태어났으니 선택권을 주겠다. 신피지를 갖고 태어날 테냐, 신피지를 없이 살 테냐 물어본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 썸머는 그래도 갖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갖고 사는 게 좋다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매일매일이 오늘 지금 이 순간밖에 없으면 이게 진정 욜로잖아요. 그게 진짜 오늘밖에 안 사는 거잖아요. 맞네요. 저는 시간 개념 때문에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시간 개념이 있기 때문에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랑 오늘 미래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사람의 어떤 중요한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 물론 힘든 것도 있지만 얻는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재앙이 아니라 특권에 가깝다. 그쵸. 그쵸. 신피지. 그렇다면 빼미님은요? 저도 가지고 싶습니다. 왜 가지고 싶으시죠? 저는 여기 20살, 30살, 40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편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고양이가 저는 이게 좋거든요. 왜냐면 20살, 21살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이제 20대 중반까지 왔는데 1년 연말을 되돌아보면 너무너무 커 있어요. 1살 차인데도. 그러니까 연초랑
1월 1일과 12월 31일을 보면 그냥 다이어리만 봐도 그때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내가 이 정도의 성숙도였다? 근데 엄청 차이가 나서 나이로 이렇게 구분 짓는 게 전 오히려 좋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또 발전을 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서. 되게 긍정적인 사고인데요. 되게 멋있다. 그 힘든 거를 좀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 어쨌든 성장해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땐 진짜 막 가슴을 쥐어뜯는데 좋은 의미로. 아니요, 나쁜 의미로. 그러니까 힘들어 하잖아요. 지호도 30에 얽매여서. 그쵸. 근데 그게 35되면 아, 그때 내가 진짜 많이 컸구나. 좋은 사람도 많이 얻고 나쁜 사람도 많이 끊어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가져야 한다 이 입장인데요.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왜요? 인간이 어쨌든 배터리가 있다 생각해요. 100%면 우리가 10% 남았다고 알고 있으면 좀 좋잖아요. 미리 좀 아껴 쓰고 아니면은 더 중요한 일에 배터리를 더 많이 쓰고 그런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고양이는 어쨌든 그런 거 없이 고양이도 늙지 않는 게 아니고 똑같이 100%의 배터리가 있는데 그 판단을 못하는 거니까 신피지를 갖고 있는 게 좋다 생각하지만 이 신피질의 재앙이 뭔지 저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왜요? 나이요? 나이요? 지금 여기서 제일 나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분이 나이. 가요, 배미님. 이 한 살 한 살이 은근 사회적인 이미지가 주는 그 타격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얽매이면서 살고 있지만 일단 있어야 얽매이지 않을지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선택을 하려면 일단 신피지는 있고 봐야 된다. 가져야 선택할 수 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갈 텐데요. 키스는 처음이라입니다. 목소리를 왜 그렇게 하시죠? 왠지 이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 자, 덜컥 임신을 하게 된 동생 부부에게 자신이 마련한 집을 뺏긴 지호는 친구의 소개로 세희라는 언니의 집에 세입자 겸 하우스메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세희는 버스 정류장에서 키스했던 바로 그 남자였죠. 당장 세희의 집에서 나올 사정이 안 되는 지호는 당분간 세희의 집에 머무르며 세입자의 역할을 다하기로 합니다. 고양이에게 밥을 주거나 분리수거를 하는 일들을 맡았는데요. 하지만 세희의 어머니의 반대로 세희의 집에서도 나오게 되고 박 감독이 알려준 창고에서 임시로 지내다 박 감독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한 지호는 오늘 당장 잘 곳이 없습니다. 이런 박감독과의 사건과 더불어 지호의 입봉 예정작이었던 거북이 고시원이 선배 PD와 선배 작가에 의해 막장 드라마화가 되고 말죠. 꿈을 먹고 살겠다고 결정했을 때 이제부터 내 인생은 깜깜한 터널을 혼자 걷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깜깜할 줄은 몰랐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외로울 줄은 몰랐다. 도대체 얼마를 더 가야 하는 건데. 이 굉장히 슬픈 터널에서 지호가 독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지호는 그래서 드라마 보조작가를 하다가 이제 꿈을 잠시 접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까지 투자할 수 있는지, 최대 몇 년까지 투자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확실한 지호처럼 나 드라마 작가 되겠다 이런 꿈들이 있으신가요? 그 직업적인 면에서 꿈이라면은 얼핏 윤곽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심리를 전공하고 있는데 전공을 좀 살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살리는 편이 저의 전공 적합적인 면에서 좋은 것 같아서 저랑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공을 살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몇 년까지 내가 뭐 심리학 박사, 상담사 박사요? 너무 무서운 박사요? 말을 저주 걸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봐드릴게요.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대 몇 년까지 투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꿈이 한번 확실히 이걸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전 그거를 제가 지칠 때까지는 할 것 같아요. 될 때까지? 네. 그러니까 그러다 내가 지치면은 안 하는 거고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힘들겠다 나 더는 못하겠다 싶으면 안 하는 거고 근데 제가 뭐
이쯤에서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지금의 저의 입장에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이 정도에서 멈춰야지, 그만해야지, 다시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심리 쪽을 하다가 내가 이제 이건 그만해야겠다 하고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나이는 상관이 없다. 아예 새로운 일인가요? 완전. 아예 새로운 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지금 생각으로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상관없고 싶어요. 그렇게 그냥 저는 나이에 구애받고 싶지 정말 않아서 신피지를 재앙에서 벗어나신 소머님을 뵙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빼미님은 꿈을 위해 몇 년까지 투자할 수 있으세요? 저는 사실 좀 데드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이 정도 나이까지는 정규직. 구체적이네요. 네. 꿈이 정규직. 그러니까 어떤 뭐 지금 제가 희망하는 분야는 있지만 그거 좀 부끄러우니까 몇 차 더 녹음을 하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걸. 다 말했어. 근데 이제 뭐 그냥 취직을 하게 되더라도 또는 어떤 보조 작가처럼 어떤 이런 인턴의 단계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이게 진짜 직업이 됐다. 더 이상 인턴이 아니고 뭔가 한 걸음 그거보단 올라섰다라고 하는 게 저는 그냥 워딩으로 정규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좀 27 정도까지 하고 싶어요. 되게 현실적인 나이 계산인데요. 27. 왜 27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대학을 그래도 한 5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휴학을 쳤을 때 그러면 20살부터 한 24 또는 25때쯤 졸업을 하고 25부터 취준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취준을 할 때 진짜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인턴도 해보고 다양한 스펙도 쌓고 하는 게 취준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거나 취업 준비를 해서 어떤 그 인턴의 자리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게 한 3년? 그리고 27살 연말에는 취직 공고에 제가 합격을 받았으면 좋겠다. 진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네요. 네, 현실적이네요. 많은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이 나이 생각할 것 같아요. 딱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이게 28이 되면 내가 나의 경쟁력이 없어질 것 같아서 이걸 27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이 이상 넘어가면 제가 지칠 것 같다고 미리 생각을 해서 27으로 정했어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 휴학도 저는 휴학? 뭐 스펙 쌓으려고 하는 건가? 했는데 다들 3학년 때 휴학하는 이유가 있어. 왜요? 힘들어요. 그쵸. 지쳐서. 번아웃이 와요. 네, 이때쯤 지치니까 다들 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그냥 이 나이 압박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기적으로 그때쯤 한번 쉬고 그때쯤 한번 끊고 시작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신피지의 재앙을 좀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앞에 이자가 붙을 때까지 도전을 하고 싶다라는 마인드가 좀 있어서 30살 되기 전에는 꿈을 좀 안정적으로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게 꿈이 저는 정규직이 아니어도 되지만 이제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의 꿈이라면 이제는 좀 업계에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쵸. 하는 나이가 이제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앞에 3자가 들어가면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좀 보장된 성공이라고 하는 게 의대잖아요. 지금부터 이 수험생처럼 공부를 해서 30살에는 무조건 의대에 붙는다라는 보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의대에 붙는 거야. 대학 생활은 해야 돼요. 앞으로 30살이 돼서. 그럼 30살까지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하지만 보장된 성공은 맞다. 네네. 개인 병원 차려도 창창할 것이다라는 사주팔자를 끼고 있다는 가정으로 지금부터 죽어라 공부해서 30살에 의대 가실 건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이유 궁금합니다. 가세요? 저도 안 가. 안 가는 이유? 그 정도까지 의사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저도 비슷해요. 그죠. 보장된 성공일 뿐이지 저희랑 이제 또 맞는 꿈이 아니니까. 그리고 의사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 높은
그 직봉과 뭔가 사회적인 명예도 먹고. 그런 거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직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근데 언제 써요 돈을? 그렇죠. 30살부터 6년 공부하고 개인 병원 차리려면 50이 될 것 같은데. 가족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현실적이야. 아, 맞긴 해요. 그쵸. 근데 이 질문을 했던 의도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그냥 사실 꿈을 쫓아도 30살에 잘 되리란 보장이 없으니까 그쵸. 성공 보장된 성공이 30살에는 무조건 온다라는 요런 가정이라면 할 것인가. 그러면 그러니까 직군이 다르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할 것 같아요. 30살에 완벽한 보장이 된다면 근데 내 꿈이 아니야. 그 보장된 성공. 내 꿈이 아니야? 의사예요, 의사. 의사. 그러면. 의사 그럼 뭐 법. 30살에 개업을 하는 거야. 성공해. 네, 의대를 성공해. 가는 게 아니라. 그럼 성공한다. 근데 내 꿈은 아니야. 제가 지금 원하는 꿈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모르겠지만 제 성격상 몇 년 하다가 때려치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는들. 그래서 네. 안 행복해서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면은 차라리 5년을 다른 데다 쓰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저는 지금부터 죽어라 30살까지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 더 이상 공부는 인생에서 안 하고 싶다라는 맞아요. 마인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이제 작품 집중 탐구 오늘 편에서도 가장 본론 같은 이야기인데요. 결혼은 처음이라입니다. 박 감독과의 사건을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말하는 선배들을 보며 더 이상 글쓰기를 포기한 지호는 남해에 내려가기로 결심합니다. 이때 완벽한 세입자였던 지호의 빈자리를 느끼던 세희는 지호에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단으로 결혼을 제안하고 사랑해서 하는 게 결혼이라 생각했던 지호는 고민 끝에 오늘 당장 잘 곳이 없고 고향에 돌아가봤자 부모님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세희의 제안대로 결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당신과 나의 이익이 만나는 일, 그리고 어쩌면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일. 간단치 않은 일이 시작되어 버렸다.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지호가 선택한 이 결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지호라면 이 결혼 선택하실 건가요? 진짜 어렵다. 어렵다 진짜. 근데 일단 선택은 안 할 것 같아요. 전 두 번째 질문이 더 쉬울 것 같은데 어떤 그 마음의 소용돌이가 있을지는 감히 상상이 안 되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좀 아니다. 이건 아니다. 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간단치 않은 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한 게 전 너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결혼 근처에도 안 가봤고 결혼을 해보지도 못했지만 어릴 때부터 미디어에서 학습하는 게 있잖아요. 결혼의 의미와 그리고 결혼하신 부부와 저희가 함께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랑. 그렇게 표현이 되나요? 네. 선배들과 살고 있군요. 그쵸. 근데 보면은 그렇게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뭔가 맞아요. 법적, 행정적, 감정적 뭐 완전 다른 남남이 만나서 같이 한 몸처럼 생활을 해야 되는 거니까 되게 생각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이걸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한 게 좀 신기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결혼의 의미는 결혼이라는 단어를 쓰고 소속감을 그냥 갖고 싶었다? 소속감이나 안정감 있는 관계를 갖고 싶었다? 라고 생각해요. 그게 부부의 관계는 아니었던 거네요. 그럼. 네. 부부의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는 네. 저랑 똑같아요. 저는 빼미님이랑 똑같이 생각했는데 저였으면 결혼은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지호였다면 했을 것 같긴 해요. 왜요? 왜냐하면 일단 지호한테 지금 거의 뭐 삼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닥쳤잖아요. 얘한테 지금. 그리고 저는 왜 결혼 안 할라 했냐면 마찬가지로 결혼은 너무 책임감이 많이 따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얘랑 사랑해서 결혼할 거야 이게 아니라 부모님도 생각해야 되고 맞아. 주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친구도 별로 없고 저격을 하시는. 저도 친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친구도 별로 없고 지호의 부모님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호의 집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집이잖아요. 그쵸. 그런 특수한 걸 생각을 했을 때 이미 지호는 자기 집에서 가족이라는
소속감은 엄마 말고는 딱히 못 느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뭐 우리 아빠 내가 결혼한다 하면은 오히려 좋아하겠지. 돈 잘 벌고 집 있는 남편 만나서 나 시집 간다 하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결정을 쉽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호라면 결혼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지호한테 저도 결혼은 소속감이다. 왜냐하면은 지호는 우리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맞아요. 고양이 이름도 우리라고 그쵸. 지어주고 우리라고 해서 좋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걸 보면은 지호는 소속감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집이 없어서 계약 결혼을 했다고 하지만 집 자체도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소속감을 주는 공간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집이 없다는 거는 소속감이 결여됐다는 거니까 뭔가 그래서 소속감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레온님은요? 저도 근데 저는 똑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지호라면 저도 결혼했다. 진짜? 왜냐면 지호가 한 결혼은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지호가 선택한 이 결혼은 이름만 결혼이지 계약을 하나 더 했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그 정도로 지호에게 이 집이 서울에 있는 이 집이 굉장히 중요한 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호가 어쨌든 그리고 세희와의 관계도 이 사랑 지호가 이 결혼을 선택한 순간까지는 세희에 대한 사랑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결혼을 제가 지호라면 할 건데 그 인지 과정이 너무 잘 이해가 돼요. 왜냐면 지호가 그 세희가 먼저 결혼을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결혼 제안할 때 세희가 이런 말을 해요. 지호 씨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맞아요. 지금 지호가 자기가 드라마 작품도 엎어지고, 그러니까 꿈에서도 어쨌든 엎어진 상태고, 집도 지금 나가야 되고, 자기가 원래 살던 집도 동생이 차지해서 집에서 쫓겨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곳이 있나라는 생각을 지호가 스스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세희가 여기서 세입자로서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호 씨가 필요하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네? 이거에 대한 감동을 지호가 굉장히 많이 느꼈을 것 같고 나를 인정해주는 이 공간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저희가 다 동의를 했잖아요. 소속감을 원했던 거다라는 거에. 그러면 사실 세희 입장에서는 그냥 정말 엄마에게 보여줄 뭐 부인, 그러니까 결혼할 여성 그리고 어떤 돈 이게 필요했다면 지호는 감정적인 거를 더 원했던 거잖아요. 소속감, 그쵸. 우리. 근데 왜 하필 결혼을 선택한 걸까요? 그럼 제 생각에는 이 남자가 그냥 이 남자와 사랑하고 싶다라는 단계로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 지호에게 그 정도의 지금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호가 그 말을 하잖아요. 지금 이 결혼을 선택했대. 그래, 나한테 지금 사랑이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어. 당장 필요한 게 지금 당장 집이랑 돈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호가 이 결혼에 임한다고 저는 봐서 사랑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지호가 인지를 한 상태에서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인지를 하고 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준 유일한 집도 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유일한 이곳인 세희와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인지 과정이라면 나도 내가 지호라면 결혼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의 지금 대주제로 돌아가서 저희가 처음이라 두려운 마음을 언급을 하고 싶었잖아요. 맞아요. 이 처음이라 두려운 이유 중에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이유는 제가 필요 없어서 저를 되게 이렇게 힘들게 들어간 처음 얻은 공간인데 나를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나를 버릴까 봐. 이 마음이 가장 큰 두려움의 원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처음 들어갔을 때 힘든 이유는 나를 증명해야 되는 그 일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존재이고 싶다라는 항상 스트레스에 받는 거죠. 근데 지우는 어쨌든 세희를 처음 만난 이 순간에 자신의 필요성을 증명한 상태니까 그거에 이제 쭉 지속을 하면서 안정감을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이라 두려운 이유는 나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소속감을 좀 느끼게 되면 안정감을 느끼고 그 공간에 이제 쭉 머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지호는 이 세유와의 결혼 생활을 지속을 하면서 소속감을 정말 느끼게 될지, 그리고 안정된 상태가 될지, 아니면 지호가 의미심장하게 남겼던 말처럼 간단치 않은 일이 돼서 진정한 결혼의 의미를 찾게 될지, 이것은 바로 다음 방송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이 지나고 나면 안정감을 찾아 어른이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른이 된 내가 처음이라 헤맸던 나에게 메시지를 쓴다면 어떻게 쓰실 건가요? 이 메시지를 담은 노래 한 곡을 추천해드리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문득 달라진 게 느껴져 정말 어른이 되고 있어. 내 부족함이 보여도 더는 내가 별로 안 미워. 애쓰지 않더라도 행복하고 싶어. 기억해 불안했던 나의 어린 마음을, 겁먹은 채 세우던 어두운 밤을. 그때 내게 말할 수 있다면 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오늘도 어제보다 일취월장. 다음 장에서 만나요.